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31ペ확인 설명서. 요약집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그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근데 일을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해서 일은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 비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론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확인 설명서 종류는 크게 몇 가지? 4가지. 자, 1이 뭐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이 토지입니다. 3이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주거용 위주로 공부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80% 공부가 끝나요. 나머지는 비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거용은 거기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나와 있어요. 간단히 보고 나올게요. 그 맨 위에 보면은 단독, 공동, 매매, 임대 거래했던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확인 설명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설명할 때 그냥 한다 그랬습니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거 자료가 뭐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그 정도 쭉 나와 있죠. 근거 자료 제시했던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상태 자료 요구사항 빈칸에 있죠. 여기는 뭘 적는다 그랬어요?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그러니까 병명 균열이냐 자료를 개공이 요구했는데 의뢰인이 제출했냐 안 했냐 이거. 그 다음에 자료 요구 및 불응 사실을 기재. 2가지를 그 안에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4가지 서기 다 공통이고. 그 다음에 그 큰 1번에 보면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 들어있어요.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은 개공은 무슨 사항이 있어요? 세부 확인 사항.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 3가지. 크게 분류해서 3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보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기본이냐 세부냐 이걸 공부해야 되죠. 그러면 딱 보면은 뭐가 더 많아요? 세부가 많아요? 기본이 많아요? 그러면 뭘 외워야 돼? 세부를 외워야지. 적은 걸 외운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부 확인 사항을 보세요. 9번, 10번, 11, 12번까지요. 그죠? 9번, 10번, 11, 12. 9번이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벽면, 내부 시설, 환경 조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뭐예요? 벽수일이잖아요. 벽면 도배해서 여기서 벽이잖아요, 벽. 그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있습니까? 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그랬죠? 자, 이게 수.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일조량, 소음, 진동. 이게 뭐요? 일. 그래서 우리가 벽수, 일은 익숙하죠? 이게 전부 세부야. 세부.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있죠? 이걸 줄이면 뭐요? 미공시 권리. 미공시 권리라는 것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유치권, 주택임차권,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이것은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계한다? 벽수, 일미. 이렇게 한계하세요. 벽수, 일미가 세부. 근데 이제 이렇게 애워놨는데 또 큰 제목이 나오니까 몰라. 그래서 큰 제목 적어 드릴게요. 벽면 도배 상태 큰 제목 나와 있죠? 이것이 내 외부 시설물 상태라고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환경 조건이라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9번에 실제 권리 관계에 있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부 확인 사항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벽수 일미. 어떻게 해요? 벽수 일미.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아, 그래. 자, 이것이 세부. 그러면 이 4가지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뭘로 봐야 돼? 기본입니다. 그러면 특히 주의할 거.
이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세부라고 나와 있죠. 근데 비선호시설 있잖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또 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는 세부죠. 그럼 반대로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기본. 이해됐어요? 예,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벽수 1B는 세부, 나머지는 다 기본이다. 이렇게 정리해 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되기 쉽죠?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해서 93페이지로 봅니다. 9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있죠? 그러면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 있죠, 1번. 이게 이제 토지 표시란이 뭐가 서식화되어 있는 거 알게 있어야 돼요. 자, 소재지하고 뭐가 있어요? 지목, 면적. 몇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건 뭘 보고 작성한다? 토지 대장 등. 그 토지 밑에다가 토지 대장 등. 이 토지 대장을 보고 소재지가 어떻고 지목이 어떻고 면적을 확인해서 기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표시란에 건축물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건축물 대장 등.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작성하면 되는데 등까지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서식화되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전용 면적 들어있죠.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방향통을 해.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등 속에 들어가요. 현장조사에 현장조사. 그 건축물 대장 등이라 그러잖아요. 현장조사.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이방 건축물 여부도 건축물 표시란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시란에 그런 게 서식화되어 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우리가 조사해서 안 했어. 그럼 등기부 기재사항 있죠? 그거 뭘 보고 작성해요?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권리관계란에 서식화되어 있죠.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해당 업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권리관계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걸 뭘 보고 작성해요? 자, 그 임대주택정보체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왜? 임대인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임대주택을 사는지 잘 아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해서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기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권리관계란에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자, 그 밑에 적으라 그랬죠. 임대차 계약은 생략할 수, 매매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자,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서식화되어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지역지구 서식화되어 있죠. 그럼 오른쪽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건 뭘 확인해요? 시군조례. 지금 뭔 또 시군고요. 시군조례입니다. 자, 시군조례로 확인하는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에요, 이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란 거, 시군조례란 것만 주의.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하고 밑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를 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지역지구랄지, 허가 신고랄지, 투기지역이랄지, 그 밖에 이용제한 거래규제 나머지 것들이 있어 없어? 이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없으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까지 알아야 등. 이 등 속에는 이제 뭐 관련 법이랄지 이런 거 이걸 뒤져봐야 돼요. 뭐 제한사항이 있냐 없냐 이제 이걸 확인해서 기재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은 어떻게 조사한다 그랬어요? 개공이 직접 조사해요. 그러면 입지 조건이 뭔지 알아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도가 뭔데? 도로, 대가, 대중교통, 주가, 주차장, 교가, 교육시설, 판이, 판매 및 의뢰서. 그래서 도, 대, 주, 교, 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대주 교판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관리냐, 자치관리냐 적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뭐 어디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확인해서 개공이 직접 확인을 해야 돼. 관리사무소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자, 비선호 시설이란 말은 선호하지 않는 시설, 뭐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뭐 이런 걸 말해요. 몇 킬로까지만 조사하면 된다 그랬어요? 1kg. 이것도 개공이 직접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거래 예정 금액 등이죠. 그러면 이건 뭘로 확인해서 적어요? 자, 어떤 걸 적냐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게 돼 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 개별 공시가격을 적어요. 근데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은 임대차 계약은 생략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적게 돼 있죠. 이건 세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세율 적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해서 적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지방세법, 세법이가 세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 근데 임대차는 적어요, 안 적어요? 아예 안 적습니다. 아예 안 적어요. 임대차는 생략이 아니라 제외.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인쇄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에서 그 9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다, 나오지 않는 권리. 그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주택, 임차권. 주거용이니까 주택임차권 등기되지 않는 거 이걸 적고, 그러면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권리는 뭐예요? 정원수라지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이런 거예요. 같은 난에 적게 돼 있어요. 이건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매도 의뢰인이 알려준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시설물 상태, 이건 상태 자료 요구죠.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건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이 서식으로 되어 있던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소방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하라 그랬죠. 소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죠. 근데 아파트는 안 적어요. 주택만. 오른쪽 적은 글씨 나왔어요.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주택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고,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시설물 상태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거. 소방은 세부 확인 사항이요. 그러면 그 밖의 시설물은 뭘 적어요? 거기 배수 밑에. 가정 자동화 시설, IT 시설 설치했냐 이런 거 적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 있고 환경 조건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이제 9번, 아니 10번, 11, 11번 있죠. 이것은 12번까지. 10번, 11, 12번은 상태 자료 요구입니다.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적는다. 이해되세요? 예, 상태 자료 요구. 자, 보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계산 방법을 적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합니까? 못합니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보수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 그것도 이제 시험에 나와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사항 들어있는데,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서명, 미시효 서명 또는요. 소공, 개공은 및. 우리가 이제 법에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미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거래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이걸 수령했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았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서명이든 날이든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에 어떤 내용이 서식어 되어 있는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 것인가 방향 잡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92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비교하면 돼요. 이 비교만 하면 되는데, 자, 거기 92페이지 그 네 가지 서식 비교해 놨죠? 책을 보세요. 자, 확인 설명 자료라는 냈다 있어 없어? 근거 자료 제시한 거 냈다 다 있겠죠? 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확인 사항에서 물건의 표시 냈다 다 있어 없어? 내용만 다르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냈다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주거용하고 어디만? 비주거용. 어차피 건축물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냈다 다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하고 공법상 이용 제한부터는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죠? 이건 외워야 돼. 별표 쳐놓으시고 외우세요. 이것은 주거용도 있고 비주거용도 있고 어디까지? 토지까지만 있고 임목, 광업조당, 공장 소식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 별표 쳐서요. 입지조건은 무조건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입지조건은 주거용은 도로에서 어디? 도. 대중교통에서? 주차장에서? 교육, 교육시설에서 교. 판매 및 의뢰시설에서 판. 그럼 어떻게 공부한다? 도, 대, 주, 교, 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은 어디까지? 도, 대, 주. 자, 토지는 도, 대. 그러면 임목은 있어 없어? 그럼 뭐라 그래? 땡 그래. 땡. 그래. 그럼 이제 연결해서 한 개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아,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시작.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아,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외워놓고 적용을 못하면 안 돼. 또 적용을 못하는 분 있어요. 자, 정리됐어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 입지조건. 그 다음에 관리는 아까 뭐라 했어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러면 이 건물에만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어디? 비주거용. 이건 생각하면 나와. 신경 안 써도. 비선호시설은 외워야 되겠죠.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 주거용하고 어디만?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만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예정 금액은 냈다 있어 없어?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조세도 냈다 있겠어 없겠어? 왜 생각해봐. 뭐 세금 칼같이 받아가는데 어떤 거 중개하든 받아가겠죠? 있고. 그 다음에 9번 실제 권리관계도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냈다 있어 없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시설물 상태는 생각만 하면 돼요. 수도, 전기, 가스가 내부 시설물 상태잖아요. 그러면 건물에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주거용하고 어디만? 비주거용. 근데 이제 소방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주거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독 경보용 감지이고, 비주거용은 소방은 소방인데 소화전하고 뭔만? 비상벨. 이게 약간 특이하죠? 자, 그것만.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은 별표 치고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환경 조건은 일조량하고 소음하고 진동이잖아요. 그러면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가 나와? 주거용만 나와. 그럼 비주거용 없고 토지 없고 임목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냈다 있겠어 없겠어? 인적사항도 있죠. 보수도 뭐 받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주거용을 확실히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교만 해서 공부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가보면 됩니까? 자, 문제지 23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개공이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조 옳은 것을 골라라.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 질문 맞아요? 또 맞기는 뭐가 맞아? 대장. 토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 아까 했잖아요.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라 대장입니다. 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그러면 주차장, 판매, 의료시설 기재한다. 맞아? 그럼 뭐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관리냐? 자치관리나 이런 걸 기재하지. 그러면 주차장하고 판매시설은 입지조건이잖아요. 입지조건 안에다 기재하는 거지 이건. 대충 감이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맞습니까? 맞죠. 이게 정답이고. 자, 환경조건란에는 승강기 배수시설 기재?
환경 조건이 뭐예요? 일조량, 소음, 진동. 성강의 배수는 내 외부 시설물 상태에 나오지.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상태를 기재해? 수도, 전기 이런 걸 기재하죠? 틀렸어. 그러면 서식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일단 서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3번이 정답. 자, 그러면 2번 문제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는 걸 골라라.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맞아요, 틀려요? 맞고. 지상권 임차권 설정은 등기 불구 맞죠? 맞고. 자,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봉지 맞아. 그러면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가 나와요. 이건 공유지 연명부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 이게 틀렸네. 대지권 비율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재 지번 면적은 대장에 나오죠. 토지 대장.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 대장.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보면은 환경 조건이 몇 개고 입지 조건이 몇 개냐 이거죠. 그럼 환경 조건이 뭐예요? 일조량, 소음, 진동. 뭐 골라봐. 일조, 소음, 진동. 세 개 다 들어있어요? 일조, 소음, 진동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몇 개? 세 개. 입지 조건이 아까 뭐랬어요? 도, 대, 주, 교판. 골라봐. 도, 대, 주, 교판. 다 있나? 도로 있고 교육시설 있어요? 주차장 있어요? 대중교통 있어요? 없죠. 판매 및 의료시설은? 그럼 여기서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있죠? 그럼 몇 개? 4개요. 그럼 이제 나머지 소방 이런 건 내부 시설물 상태고.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일조량, 소음, 진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입지 조건이 도대주 교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겠죠? 그래. 문제요. 문제 이렇게 나와. 이거 과거 기출문제 수정한 건데 그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겨야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4번 문제 보세요. 이 4번 문제는 뭐냐면 이 네 서식 중에 토지 서식을 물었어요. 이 서식. 토지 서식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 그 문제에서 개공이 토지 동그라미.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할 사항에 해당을 모두 골라라. 토지에 들어있는 것만 골라라.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는 토지 있을까 없을까? 왜? 냈다 다 있으니까. 이거 하나 나왔어. 환경 조건은? 환경 조건 아까 어디만? 주거용. 이건 아니고. 관리 주체는? 없죠. 아니, 경비실 있냐? 이것은 건물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서식이 있을 리가 없죠. 이건 생각하면 나와, 안 외워도.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은? 냈다 다 있어. 냈다 다 있으니까 토지 서식에 있겠죠? 그러면 실제 권리 관계도 냈다 있어 없어? 그러면 토지 서식에도 있겠어 없겠어? 그럼 몇 개? 와, 3번이 정답이네. 되게 쉽죠? 그 다음에 5번은 너무 쉽게 나눴고 6번 문제 볼게요. 개공이 확인 설명해야 할 내용에 관한 조사 틀린 것으로. 자, 대상 표시와 권리관계는 개공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간다. 맞았어요? 맞죠? 아, 이 속이 없잖아요. 벽수 1미 속이 없죠? 그럼 기본 확인 사항에 이것만 세부, 나머지 다 기본. 자, 기본이요. 그럼 소유권 저당권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조사 확인한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연계획 확인서를 했어요? 시군조례. 아까 앞에 문제 나왔잖아요. 시군조례입니다. 상한. 자, 3번에 틀렸고,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의 그 밖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죠? 맞고.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맞습니까? 맞구나. 멍구나. 맞구나. 자,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개공이, 자, 이것은 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을 물었어요? 이 서식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 서식. 한번 봐드릴게요. 틀린 걸 골라라.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자, 비주거용도 내진 설계는 있겠죠. 건물에는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서 장기 일반, 단기,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까? 맞고.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았어요? 확실해요? 정말로? 맞아. 맞고. 자, 그 다음에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있고. 맞고.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의 거래규제 건폐율 상한 용역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요? 시군조례. 계속 나오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8번 문제. 이것도 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인데 세부 확인사항을 물었어요.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 뭐예요? 벽수, 일미. 자, 이걸 말하는데, 자, 볼게요. 경비실은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 비주거용에? 기본 확인사항이죠. 관리니까. 관리. 승강기는? 세부가 맞아?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서? 벽수 일미 중에서. 수에 들어가잖아, 수.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연료공급. 그 다음에 승강기? 그 다음에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시설물 상태가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내부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까지. 그러면 내부 시설물 상태니까 세부 확인사항 맞죠? 아, 맞잖아요. 조금 연습이 더 필요하죠? 그럼 벽면은 세부 확인사항 맞아? 맞잖아요. 저 벽.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연료 공급은 맞죠? 수에 들어가죠. 가스는 맞죠? 수에 들어가죠? 임대 등록 여부는 그건 기본이지. 권리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대중교통은 입지 조건이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지. 세부 확인이 아니에요. 입지 도대지 교포는 다 기본이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기본.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 몇 개?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몇 개? 그러면 이제 이 세 벽수 일미는 외워놨는데 수가 뭔지 알아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뭔 소리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 선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확인 설명이 쉬워. 아이 9시월 되면 쉽다고 조금만 연습하면 쉬워. 그냥 맞춰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까 깝깝했죠. 아, 기본서 볼 때 그 한 20회씩 깨알 같은 소리 어떻게 다 외웠지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야기한 거 기억나? 어디서 연구했더랬어요? 어? 송광사 그랬죠. 불이랑 법정 스님 옆방에서 내가 이야기 그거 기억나요? 여기는 결석에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초창기 때 아주 초창기 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4개. 그래서 이제 확인 살면서 조금만 연습하면 쉬워요. 그냥 맞춰요. 이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9번도 비슷한 문제니까 생략하고 10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10번에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중 개공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걸. 그러니까 현장 조사가 아닌 걸 골라라. 자, 토지 지세는 현장 맞아? 지세가 뭔데? 기울기, 경사도, 현장 조사 맞아요. 자, 건축물의 외관상 구조와 특징도 현장입니다. 현장. 자, 토지 지목은 어디가 나와? 대장, 토지 대장이 나오잖아요. 토지 대장이면 나와 지목이? 또 어디 나와? 또 나오잖아요. 토지 대장에도 나오고 지적도에도 나오잖아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 도면에는 부호, 과수원이면 과 이렇게. 그러니까 지목은 토지 대장이나 지적 도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조사가 아니에요. 3번이 정답이고 토지 실제 이용 상태는 현장이고 건축물의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현장 조사를. 현장 조사 남향인지 동향인지 북향인지 현장 조사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세부 확인사항. 확인 설명서 개공 투 세부 확인사항 기재사항이 되는 걸 골라라. 자, 그러면 등기부 기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요, 기본 확인사항? 기본. 보수도? 기본. 보수는 기본이 아니라 이거 여기요. 여기 들어가요. 큰 제목 들어가. 보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주차장은 기본이죠. 입지 조건이니까. 입지 조건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경비실은 기본. 수도는 내외부니까 세부잖아요. 벽수, 일미, 수. 도시공 계획시설은 기본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리 규제란에 들어있으니까. 자, 일조소음 진동은 여기 일조소음 진동 여기 나왔네. 기본이라고 나왔어요? 세부라고 나왔어요? 세부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예, 세부. 비선호시설은 기본입니다. 환경 조건은 세부지만 비선호시설은 기본이요. 승강기는 왜? 수도, 전기, 가스 이쪽에 들어있죠? 세부. 벽면은 세부입니다.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이 몇 개? 4개. 자, 미음, 시옷, 지읒, 치읓 4개.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도 주거용을 물었어요? 비주거용을 물었어요? 이 서식을 물었어요. 이 서식. 이 서식을 물었는데, 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기재할 사항에 해당한 모두 몇 개냐?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에 있어, 없어? 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비만 왔으면 밖에 내보낼까요? 이제 비선호시설은 어디만? 주거용하고 토지. 근데 비주거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어? 없잖아요. 자, 환경 조건은 비주거용이 있어?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만 있지. 비주거용 없잖아요. 없어.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관리 주체가 뭐예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위탁 관련 자체 관련. 이것은 건물에는 다 있죠.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있죠? 이거 있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리 규제는? 어디까지 있어요? 토지까지. 그러니까 비주거용이 있죠? 있죠. 토지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은? 어디까지? 도, 대, 주까지 있잖아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개가? 3개. 관리주체, 이용제한 거래규제,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 도대주 됐어요? 입지 조건. 이해되셨어요? 이게 입지 조건이라고. 이게 도로 접근성. 무슨 소리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이다. 무슨 말? 몇 개? 3개. 자, 이거 연습하면 되게 쉬워요. 나중에 봐보세요. 자, 1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주거용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으로 옳은 걸 골라라.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아파트 경우에만 작성한다. 맞아요? 그건 뭐요? 일반 주택만. 아파트는 제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피담보 채무액까지 적어요. 채권 최고액만. 최고액만 적게 돼 있어요. 틀렸고. 임대차는 취득조세. 임대는 조세 적어 안 적어? 아예 안 적어. 이 생략이 아니라 아예 안 적어요.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 맞아요? 예, 맞고.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도 적어 안 적어? 적어. 주거용에. 일조, 소음, 경관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틀렸어. 경관이 틀렸어, 경관. 일조량, 소음, 진동. 자, 이것은 죽인다, 죽여. 경관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일조소음 진동까지라니까. 그렇죠. 일조량, 소음, 진동. 경관이 어디 있어? 그렇죠. 경관에다가 뭔수 어떻게? 진하게 쳐놔요. X 그러고 쳐놔요. 청이 되고 있어요? 아, 순간적으로 속았어요. 아,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속았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 실제 권리관이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는 주거용 확인 설명 저거 안 저거? 저거, 이건 냈다 다 있잖아요. 냈다 다 있고. 경비실은 저거요. 주거용, 비주거용 있죠? 그러면 주거용에 있는 건 몇 개? 응? 4개 확실해? 확실하구나.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연습이 부족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잘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나중에 되게 쉬워요. 그냥 한 문제는 묶고 들어가. 아주 좋았어요. 이거 좀 할만해요? 아, 처음이죠? 다 처음이에요. 그렇죠. 다 처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수강생 그러잖아요. 자기만 처음인 줄 알아. 그렇죠. 아, 진짜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며칠 전에 왔어. 며칠 전에. 옆 사람 오래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거의 비슷해요. 다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 팍 기주고 있어. 나만 처음이다. 라고. 아, 진짜 그래. 근데 알고 보면 다들 며칠 전에 오고 며칠 전에 오고 그래. 얼마 차이도 나지 않아. 뭐 일주일 차이 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 허다해요. 그러니까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됩니까? 개별적 종교실무 넘어갑니다. 자, 몇 페이지로 넘어가느냐면 240페이지. 거민부터 나왔네. 거민. 자, 거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에 요약지 1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1페이지. 이제 거민 받아야 돼.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다 거민 받은 거,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이 이쪽이고,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거 이쪽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계약이면서 또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리야, 원리. 그래서 이제 복습 한번 하면서 또 연습해 볼게요. 자, 매매 계약서는 결국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거민 받는 게 원칙인데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거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일단은 알고는 있으시고, 그 다음에 교환 계약서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그러면 증여는 맞죠? 자, 머릿속에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증여. 내가 왜 증여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도 돼요? 왜 대답 안 해? 잊어먹었어. 좋아. 여기는 없어도 돼? 여기는 늦게 왔으니까 나놓고. 여기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자, 그러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앞주에 배웠는데 농지를 증여로 취득했을 때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네, 갑자기 받아야 된다고 나오고, 여기는 안 받아도 돼? 여기는 안 받아도 돼? 이쪽 분단은 또 여기도 안 받아도 돼? 가운데 분단은 안 받아도 돼. 저쪽 분단은 받아야 된다. 여기 가운데 분단. 그럼 이쪽이 결론. 여기 받아야 돼? 여기는 왜 이쪽 분단은 왜 가고 앞뒤로 다 나눠져.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시 허가증은 없어도 대증이요. 농취증은 거민은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증에 그러면 쫙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 행으로 나와야 돼, 행으로. 행. 정리되고 있죠? 자,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잊어먹으면 한 번씩 읊어주잖아요. 그죠? 기분 좋죠? 좋았어요. 자, 강의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라고 있어요. 이것도 계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민 대상이 되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거민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도 거민 받아야 돼. 이건 별도로 공부하세요. 원칙에 벗어나잖아요. 지금 계약 원칙에 벗어나잖아요. 별도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민 안 받아도 되는 건 반대 해석하면 나와요. 계약 아닌 거 찾아봐. 판결 빼고. 상속으로 취득한다 할지 경매로 취득한다 할지 수용 이런 것은 계약이다 아니다. 그래서 거민 안 받아요. 자, 그러면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거 있어요.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계약서. 그러면 이전계약서. 전세권 이전이지 소유권 이전 아니죠. 전세권 설정이나 이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민 안 받아요. 왜? 소유권 이전이. 근데 계약은 맞잖아요. 계약은. 자, 그 다음에 또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까지는 맞는데 토지 건물이 아닌 것들이 있죠. 임목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광업재단 매매계약서. 공장재단 매매계약서. 계약이면서 이전은 맞는데 왜 안 받아?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민권자가 누구요? 국가? 시장구수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거민권자거든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건 거민 안 받아. 그 다음에 의제되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뭘 받으면? 허가증을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필증을 받으면 의제. 그래서 거민 안 받아요. 자, 그러면 거민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해 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하고 문제풀로 갈게요. 자, 거민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방금? 자, 부동산 소재지라 그랬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러면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가 누가 될까? 누가 돼요? 자, 공법상 위임은 주로 하급기관에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 동장이 되게요. 그러면 자, 이 구청장이 동장에게 거민권을 위임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구청에서도 거민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요. 그럼 이렇게 위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만 하면 돼. 승인까지 받는 게 아니라 통지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거민 신청은 누가요? 신청. 신청권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입니다. 계약 당사자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법무사도 될 수 있고 개공이 될 수도 있어요. 개공은 의무사항 아니에요. 받아달라 해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거민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거요. 계약서는 뭐요? 원본, 판결서는 정본, 그리고 사본 두 통 제출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원본하고 사본 두 통, 정본하고 사본 두 통 거민 받으러 갈 때 됐어요? 그러면 거민권자가 시장구수구청장이잖아요. 거민 권한을 행사할 때 계약 실질적 내용 확인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 확인한다. 무슨 요건의 구비? 형식적 요건 구비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거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자, 그렇죠?
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전매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검인 받아야 돼.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그랬어요. 전매할 때 검인 신청 위반 1년하고 얼마? 1년하고 얼마? 1년하고 얼마? 그러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 징역 벌금 뒤쪽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 복습할게요. 이 앞뒤에 배운 거부터 오늘 배운 것까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역 벌금 들어가죠? 징역 얼마고 몇 년이고 벌금 얼마? 그래, 2년 이하 징역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애국인이 허가 받아야 할 지역들이 있죠. 군사시설, 문화재 이런 거. 거기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가 줄여서 뭐라 했어요? 그렇지. 2. 아주 좋았어요. 기억나죠? 그건 2.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매할 때 검인 신청 의무를 위반하면 1년하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걸 줄여서 뭐요? 13. 어떻게 한다? 13.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하나 더. 이 검인권자는 부동산 소재지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이 검인권자죠. 근데 여러 개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각 시장구수 구청장 쫓아다니면서 검인 받은 게 맞죠? 그럼 불편하면 한 군데에서 검인을 신청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하이한다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검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검인 관련 내용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검인에서 알아둘 것이 여러분들 그 요약집 102페이지 3번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뭐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했어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3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요약집 38페이지를 보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자 비교해 놓은 거죠. 맨 밑에 도표 있어요. 자, 거래계약서 법정 필요적 기재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고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와. 그러면 법 근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비슷해요. 봐보세요. 거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하고 오른쪽 당사자 똑같은 거예요. 당사자 인적사항을 말하거든요. 그냥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목적 부동산 이것도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계약 연월일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그리고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오른쪽에도 들어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는 뭐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평가하고 차액 정산.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왼쪽 5번, 6번은 오른쪽에 없어요. 물건의 인도 일시하고 권리 이전의 내용은 검인계약서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그건 어디만 있어요? 검인계약서. 무슨 계약서? 검인계약서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개공 소개라면 개공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했고 검인 받으러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조건기한은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우리 과목에서 조건기한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온 거래계약서하고 또 검인계약서하고 또 어디서 나온다 그랬는데 확인 설명서 방금 했는데 조건기한이 어디가 있어? 제가 옥상에 가 있어. 비가 왔으면 원래 보낼 거예요. 내가 비가 안 와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방금 했는데 그 확인 설명 방금 했는데 그 조건 기한은 어제 했으면 말도 안 해 내가. 그러면 또 어디서 나온다?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사법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중에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군데 나와요.
아니,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나왔잖아요. 딱 하나 있어. 저기 복도에 가서 있어, 이게. 네, 중개계약서 아니고. 변경신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변경신고 있잖아요. 거기도 조건 기한이 나와. 4군데 나와. 우리 과목에서 몇 군데 나와? 4군데. 자, 다시. 조건 기한 관련 내용이 나온 뒤는 4군데 나와.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변경신고. 우리가 정정신청 변경신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 4군데서만 나와요. 우리 과목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이 거래계약서든 거민계약서든 반드시 뭔 듯이 반드시 기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좋죠. 쉬워 어려워? 뭐 또 어렵긴 어려워. 쉬워졌죠? 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민계약서는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만 들어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게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거민 받으면 그게 거민계약서예요. 그러죠? 이제 개공 소개라면 그래서 이제 개공 인적사항이 거래계약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거민계약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해둘 내용이다. 자, 그러면 문제 딱 한 문제밖에 안 실려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딱 한 문제밖에 안 실려 있으니까 한 문제 풀어볼게요. 240페이지 1번 문제. 개공 후 중개양 계약 중 부동산 등기 특별처분 거민을 받아야 하는 걸 골라라. 거민 대상이 되는 걸 골라라. 자, 지상권 설정 계약서는 거민 받아 안 받아? 그 이유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계약서는? 이게 정답.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는?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 전세권은? 저당은?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자주 잊어먹으니까 원리. 이게 시간 지나면 자주 잊어먹어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자주 잊어먹더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9시월 과정은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몰라요? 왜 몰라? 안 알려줘. 9시월 달에는 아마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나도 뭐 원장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특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한 4주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동영이 4주. 그러면 거민 문제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특강할 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몇 번이 반복이 돼? 5번. 자, 봐보세요. 그러면 경매 문제도 지금 한제가 오늘 하겠지만 오래됐죠? 그러면 경매 문제도 매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나와요. 그러면 반복이 돼? 안 돼? 돼. 봐봐. 결격사유 또 한참 됐죠? 그러면 결격사유 문제도 매주 나와요. 됐죠? 그럼 반복이 돼? 안 돼? 확인 설명서 오늘 배웠는데 이것도 매주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문제만 설명해요? 주변까지 설명을 해요? 주변까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 다 시험 나온 문제들이에요. 이 단원에서 다 시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경업 매년 나오니까 거기도 매주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요. 그러면 4번, 5번, 6번까지 반복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뭐 우리가 벌칙도 여러분들 틈만 나면 잊어먹잖아요. 그럼 매주 뭐 과태료도 나오고 징역 벌금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처분도 나오고. 그러면 계속 반복이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이 급상승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실력이 급상승하는 것은 9, 10월 달에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이때 저걸 정리를 안 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60점까지는 올라가요. 많이 해도. 근데 이제 저기서 그 이상은 잘 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평균 20점까지도 뛰어요. 잘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보면 평균 40점 나오신 분이 합격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뭔 소리 아시어요?
아니, 왜 웃어? 오늘 비가 왔어요. 비가 왔으면 내가 분명히 옥상에도 올려 보내. 새벽에 왔어요? 자, 그래서, 자, 봐보세요. 그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안 돼. 뭔지 알겠어요? 여기서 급상승이 돼서 합격이 돼서 들어가요. 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왜냐면, 중요 파트는 대부분 나오지. 이제 뭐 100%는 못하지만 거의 한 80%는 우리가 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니까, 잊어먹을 틈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급상승을 해요. 9, 10월 달에. 그래서 9, 10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농사짓더라도 그러잖아요. 다 지어놓고 막판에 태풍 오면 끝나버리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다 막판에 태풍에서 쓸어버리면 그거 망한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9, 10월 달에 그냥 이게 흔들려 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0월 과정을 잘 활용을 해봐. 그러면 이제 뭐 떨어지고 싶어도 뭐 합격이 돼. 미치는 거예요. 나는 올해 1년 한 번 더 떨어지고 싶은데 왜 합격이 되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우리 생각만 해도 기뻐 죽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한다? 쉬었다가 들어가 볼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